엄마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애가 정말 앞에 나가서 발표도 나중에 잘했으면 좋겠고 그쵸. 그 말도 네네. 잘하면 좋겠고 그쵸. 정말 갈수록 그런 세상에 살면서 미래 세대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어필하는 시대에서 맞아요. 이렇게 소심하게 뒤로 나가서 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잖아요. 아, 얘 너무 소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되게 소심하고 좀 낯선 환경에 좀 무서워하는 그런 네네.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. 저희 네. 첫 아이가 좀 그랬거든요.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보통 일단 엄마가 조금 아이가 왜 무서워하는지 어떤 걸 무서워하는지를 좀 빨리 파악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이제 아이가 예민하거나 아이가 겁이 많은데 엄마는 그걸 둔감해서 잘 모를 경우가 가장 트러블이 많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는 무서운데 나는 안 무서운 거 있잖아요. 아이는 너무 더운데 엄마는 안 더워.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고 얘는 너무 힘들어할 경우 그럴 때가 이제 가장 힘든 것 같고요. 근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는 걸 엄마도 아는데 야 그거 안 무서워. 아이 괜찮아 그거 안 무서워. 자 봐봐.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사실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무섭다는데 공감받지 네, 못하는. 내가 무섭다는데 왜 나의 감정을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인 거예요. 공감받지 못하고 나의 감정은 다 무시당하고 나를 이렇게 부정당하는 느낌이 계속 누적된다고 해요. 그래서 네. 무서울 수 있어. 그러니까 너가 무서운 건 이상한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너가 무서운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엄마랑 같이 한번 가보자. 뭐 엄마랑 같이 해보자.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에는 그 무서운 환경을 어지간하면 차단을 해주실 수 있으면 차단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. 그러면은 그 주차장에서 문이랑 가까운 곳에 최대한 주차를 해서 뭐 재밌게 우리 막 노래 부르면서 가볼까 뭐 뛰어간다던가 뭐 귀 막고 우리 막 빨리 가볼까 뭐 이렇게 안고 간다던가 최대한 엄마가 너의 무서움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상호작용이 좀 이루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누적이 되면 아이도 오늘은 나 조금 손 뗐는데 괜찮다? 이런 성취감을 또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지칠 수 있어요. 이 정도 했는데 아직도 무서워?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한 발 한 발이기 때문에 그건 엄마가 이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들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. 아이가 상상력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야, 너 뭐가 무서워?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얘를 데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 일상생활을 어쨌든 해나가야 하는데 엄마랑 있을 때는 모든 걸 차단시켜 줄 수 있지만 엄마가 없을 때는 얘는 살아가야 하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케어하는 동안에 이걸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게 가장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네요.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. 예전에는 그냥 되게 조금 소심했었어요. 어렸을 때는. 표현도 못하고 막 뒤에 숨어있고 맨날 새로운 공간에 가면은 1시간이 지나야 바지가랭이를 손을 떼는 거예요.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그걸 보지를 못했다가 그 이후에 아이한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. 무섭지. 혹시 어색해? 뭐 이런 표현들을 알려줬어요. 맞아요. 어색이라는 단어 잘 모르잖아요, 네네. 애기들은.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나서 그러면 용기가 날 때까지 엄마 손 잡아. 용기가 생기면은 손가락 하나만 떼.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. 너무 그러니까 좋은 손을 방법인데. 떼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 하나만 딱 떼. 그랬더니 귓속말로 엄마 손가락 2개 뗐어. 막 이러는 거예요. 맞아요. 그게 되게 뿌듯하거든요. 네, 아이 그래서 입장에서는. 진짜 잘했다면서 엄마는 네가 오늘 손가락 하나만 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. 손가락을 2개나 뗐네 이랬더니 그 다음날은 한 10분 만에 분리가 되고 맞아요. 분리가 되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도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층 이렇게 훅 성장하는구나 이걸 그게 느꼈어요.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맞아요. 거기까지만 이렇게 네. 잘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면 아니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면 되니까요. 네, 맞아요.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작가님만의 아이에게 용기 주는 꿀팁이 있다고. 이제 운전할 때는 진짜 손을 뒤로 뻗어가지고 요가하듯이 정말 저도 손을 붙잡고 아이랑 주차장 내려갈 때는 미리 예고를 했고요. 이제 자 터널 나옵니다. 내비게이션 안내양처럼 다음엔 또 어디 나올 거예요.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. 잠시 후에 있을 일들, 뭐 낯선 곳에 갈 때는 미리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장소에 갈 건데 이런 게 있을 거야. 그러면 너무 놀라지 말고 이런 일을 할 거니까 그대로 됐지? 뭐 이렇게 확인 한번 시켜주고요. 뭐 지하 주차장에 갈 때도 아까처럼 손을 잡아줬다가 아이가 괜찮으면 손을 떼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 아이가 어느 날 저 똑같이 엄마 이제 나 손 안 잡아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쾌감이 있어요. 그럼요. 응원해주고 싶은 이제는 마음. 정말 나 없이도 주차장에 갈 수 있다니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 크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저희는 정말
청소기를 2년 동안 못 썼거든요. 아이가 아 그래요? 자지러지게 놀래가지고. 아이들은 백색 소음 좋아한다고 하던데. 네, 제가 완전 실패했어요. 제가 그랬구나. 3개도 썼는데 어. 태어나서 50일 때 너무 아이가 안 자서 드라이기를 화장실에서 살짝 켜놓고 하면 아이가 그 소리 좋아한다고 네, 해서 잘 자잖아요. 켰다가 난리가 나서 제가 그랬구나. 얼른 뛰어가서 막 끄고 그 뒤로는 드라이기도 사용을 못했고 한동안에는 청소기는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. 너무 아기 때니까 차단을 했죠. 근데 네. 나중에는 이제 하나씩. 네,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한 발 한 발 이걸 누가 들으면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돼. 근데 저의 목표는 이게 나랑 시간은 걸려도 괜찮다.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그 전까지는 해결을 해야 엄마가 없이도 그때까지는 이제 청소기를 아무나 쓸 수 있고 그렇게는 네. 해야 되니까요. 그쵸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저한테는 길어도 상관이 없다. 다만 아이가 사회생활하기 전까지 그게 저의 과제였죠.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대상이 딱 있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키가 한 180 정도 이상인 남자를 무서워한다던가 검은색 옷만 입고 나오면 무서워한다던가 뭐 그런 형태의 특정한 인물에 대한 특정한 대상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? 아빠가 혹시 육아에 참여를 잘 안 하셨을까요? 아니요. 아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삼촌들, 저희 그 네. 아이의 삼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다 좋아했는데 유독 제일 키 큰 그 삼촌만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. 근데 아이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. 특정 인상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외모에 뭐 잘생기고 아니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인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은. 그래서 외모가 되게 우락부락한 것 같은데도 눈이 웃고 있다거나 네,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가더라고요. 네네. 눈과 입이 같이 웃고 있는 인상은 보통 네네. 아이들이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고 아유 저분은 되게 너무 조각같다. 근데 너무 차가운 인상을 풍긴다. 그러면 아이들은 잘은 따라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아이가 본능적으로 조금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무서워하는 그런 특정 코드가 있는 건 같아요. 개인차가 있는데 저희 애 같은 경우는 눈 달린 모든 걸 무서워했어요. 인형 같은 것도요? 네네. 아 진짜요? 인형 무서워했고 그래서 되게 난감했던 거는 이제 어디 조각공원 같은 데 가면 조각상들이 사방에 막 있잖아요. 다 있잖아요. 근데 얘는 막 눈이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막 그렇구나. 무슨 유령의 집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날 밝은 이 대낮에 어. 공원에서 잘 뛰어놀다가 갑자기 네. 조각상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무섭구나. 모든 조각들이 보이면서 네네. 공포에 질린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 아이가 왜 무서워하는지를 몰라서 갑자기 잘 놀다가 왜 무섭지? 낮인데. 어느 시점에서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눈 달린 모든 거.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것들이 정말 살아서 움직여서 자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상상하는 아이들이 그렇구나. 있다고 해요. 그럴 수도 있겠다. 네, 그래서 그런 어떤 코드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까지는 몰라도 아직 무서워하는구나. 그래 그럼 엄마가 그거는 최대한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. 공감해주고 인정. 꼭 너는 이겨내야 돼.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까지만 엄마가 인정해주시면 어쨌든 쟤는 나랑 다른 사람이고 쟤는 나랑 같을 수 없다. 내가 그린 어떤 아들의 상이 있어도 딸의 상이 있어도 그 모양대로 크지 않는다는 거를 늘 좀 갖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공감과 인정. 네. 이게 그리고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애가 정말 앞에 나가서 발표도 나중에 잘했으면 좋겠고 그쵸. 스티브 잡스처럼 막 자연스럽게 잘했으면 좋겠고 말도 네네. 잘하면 좋겠고 그쵸. 정말 갈수록 그런 세상에 살면서 미래 세대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어필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맞아요. 소심하게 뒤로 나가서 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잖아요. 약간 자기를 좀 객관화하셨으면 좋겠어요. 먼저 나의 어린이 시절은 어땠나. 지금의 모습은 정말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엄마가 푸시하면 할수록 그 단점은 더 커지게 마련이고요. 이거는 정말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다듬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기질적으로 막 괄괄한 아이는 아닐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장점을 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그 섬세한 걸 가지고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, 얘 너무 소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섬세하니까 그걸로 내가 못 느끼는 걸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